SNK 제1개발부의 아랑팀은 리얼바우트 아랑전설2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데모를 줄여 비주얼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또한 매력적인 미형 캐릭터로 중무장한 KOF 시리즈의 인기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제작팀은 신생아랑을 기존 시리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비주얼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. 그렇게 완성된 아랑 MOTW는 네오지오의 한계를 시험한 듯한 도트 프레임을 선보이며 그 SNK 게임 최고의 그래픽 중 하나란 평가를 받게 됩니다. 하지만 부드러운 도트 프레임 외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해상도 풍의 도트 묘사와 다채로운 색상의 엔딩입니다. 의외로 신생아랑은 아랑팀 단독 제작이 아닌 용호의 건 외전과 월화의 감사를 만들었던 제1개발부에 용호팀 다수가 참가했습니다. 그 결과 리얼바우트2보단 월화의 검사처럼 미려하고 화려한 분위기와 용호의 건 외전의 부드러운 캐릭터 움직임을 구현했죠. 문제는 비약적인 비주얼의 강화로 기판의 용량이 부족해져 전작보다 캐릭터 수를 줄였음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사실 네오지오의 롬 카세트에는 용량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개발 기판의 구조상 게임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램을 추가하면 너무 무거워져 커넥트가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. 결국 용량을 아끼기 위해 김동완과 김재호는 도트를 재활용하려 같은 도복을 입히게 됩니다. 이렇다 보니 제작진을 갈아놓고 기판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내 네오지오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줬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하염없이 도터들을 괴롭히면 가능할 것 같은 도트 프레임과는 달리 다양한 색상을 보여줬던 엔딩은 동시 발색수 4096색에 한 레이어당 최대 15색을 쓸 수 있는 16비트 네오지오 스펙에서 어떻게 구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. 이에 대해 현 SNK 치프 프로듀서 오다 야스유키가 답하길 엔딩 일러스트는 네오지오 스펙만으로 절대 불가능하며 제작진의 아이디어로 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. 이 시기 SNK 일러스트가 전부 디지털로 전환되며 기존보다 사용된 색상이 대폭 늘어나 그것을 게임상에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네오지오의 해상도나 표현 색상수로 절대 불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제작진은 일러스트를 분해하여 레이어 3-4장에 15색으로 나눠 겹쳐 보여주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.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톤코가 그린 일러스트의 해상도를 강제로 낮춘 뒤 다시 확대 도트화 시킵니다. 그 뒤 레이어 한 장에 최대한 같은 색을 모아서 도트를 찍고 완성된 레이어들을 동시에 보여줘 하나의 일러스트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. 각 레이어를 따로 보면 무엇을 표현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나 모든 레이어를 겹쳐 보여줄 때 비로소 한 장의 일러스트가 탄생하는데 이것은 색상을 분해하고 자연스럽게 색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산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제작진 한 명이 오프닝이나 스토리 데모를 혼자 담당했던 기존 방식으론 작업량을 감당할 수 없어 다수의 제작진이 필요했고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수정해야 할 경우엔 색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기에 리테이크를 요청할 경우 제작진으로부터 많은 불만이 나왔습니다. 프로듀서 오다는 너무나 힘든 방법이기에 고퀄리티의 일러스트는 아쉽게도 스토리 데모나 오프닝에 적용할 수 없었고 엔딩의 중요 부분에서만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많은 고생 끝에 완성된 아랑 MOTW 엔딩은 톤코의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그대로 게임 안에서 구현했고 여타 네오지오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퀄리티였습니다. 기존 작업보다 2~3배 이상의 수고를 들였으나 네오지오란 하드에서 이 발색을 구현한 것에 오다는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.